네, 안녕하세요. 미니스탁입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이 시작이 됐는데요. 0.8% 정도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작 이제 된 지 한 1분, 2분 됐는데 아주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애플, 메타, 엔비디아, AMD, 구글, MS 떴다가 지금 다들 좀 밀리고 있는데 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셧다운을 모면한 것이 나스닥한테 좋을까? 빅테크한테 좋을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셧다운 위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 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어떤 뇌피셜을 한번 생각해 보냐면 가정입니다. 자, 셧다운이 되면은 무급 휴직이 시작이 되고 음, 그 월급이 지급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이 나스닥 입장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고 이것이 이제 소비의 감소, 인플레 감소. 예. 그러면 11월에 이런 이제 지표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그 직장,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거 직장 너무 뜨겁다. 노동, 예, 너무 뜨겁다. 핫,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반가운 거일 수도 있겠죠. 예, 반갑다. 11월에 금리 동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결을 나타내는 그 저거 있잖아요. 그 패드와치. 예, 거기 확률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한번 그 저거 한번 볼게요. 10년물. 자, 금리가 이제 동결될 것 같으면은 10년물이 떨어졌어야 됐는데 10년물이 짱짱합니다. 예. 어, 그래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과연 셧다운 모면한 것이 좋은 것인가? 예, 차라리 이번 타이밍에 다 45일 후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차라리 이번 타이밍에 셧다운이 돼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월급이 안 나가고 그럼 사람들이 소비가 줄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가 이제 떨어지고 예, 음, 근데 이제 지금이 제가 저번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서 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이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이슈 포인트, 예. 어디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는가. 어, 그러니까 지금 저거잖아요. 어, 실적, 이 소비 감소로 인한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효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러지는 거. 예.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연착륙, 예.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지금 이제 그 이슈죠. 예. 그래서 이 이슈를 두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막 어디다 이제 포인트를 맞추느냐. 음, 그래서 이제 금리를 얼마나 길게 동결할 것이냐. 예. 그래서 금리의 고점은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11월 1일에 금리를 동결하면은 12월에 한번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걸로 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어차피 금리의 이제 급한 인상은 여기가 고점이냐 여기가 고점이냐의 차이지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더 막 현 시점부터 막 점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가 어차피 금리는 거의 고점에 이제 다 왔단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런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어가야 되겠다. 그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또 증시가 뭐 아래로 가든지 뭐 위로 가든지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어쩔 때는 막 인플레에 초점을 맞췄다가 어쩔 때는 이제 소비 쪽에 초점을 맞췄다가 막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셧다운 되면은 실업자가 늘어나고 월급이 안 나가고 그럼 소비가 줄고 예. 뭐 전체 노동자 중에서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인플레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과연 이번 셧다운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이기만 한가? 어, 그게 오늘 증시에 아마 화두가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셧다운 됐는데 증시가 쭉쭉쭉쭉 뻗어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예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별로 안 올라가네? 예. 오히려 뭐 떨어지네? 막 이런 역효과도 날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나 이건 뇌피셜이니까 예,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증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호재 터지면 그 다음부터 쭉 가고 악재 터지면 그 다음부터 쭉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음, 전쟁 터졌으니까 $100까지 내려갈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악재 터졌구나. 금리도 올린대. 그러면 $100까지 내려갈 거야. 그럼 여기서 아무도 안 사겠죠. 네, 다 하방만 이렇게 배팅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증시라는 것이 참 그런 면에서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나중에 이제 금리가 완전히 동결이 되고 더 이상 올라갈 확률이 전혀 없고 그래도 어, 이렇게 뭐 간단하지가 않죠. 음, 오늘 장도 굉장히 흥미롭죠. 예, 셧다운 모면이라는 호재가 터졌는데 그에 반응하는 주가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 어, 어, 저의 예상은 지금 사실 이제 이 저의 예상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바운딩은 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각도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급격히 리바운딩이 나온다면은 한 262 정도가 260 정도가 아마 최고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좀 아래로 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260 부근에서 아마 절정을 치닫고 고점이 형성되고 다시 좀 밀리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거잖아요. 한쪽으로 과도하게 나오면 반작용이 나오고 또 한쪽으로 과도하게 나오면 또 반작용이 나오고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특히 이제 딜리버리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좀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프리마켓 모습보다는 본장 시작되고 이제 드러나는 본 모습이 이제 아마 주가 방향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아서 프리마켓에서의 진입보다는 아마 프리마켓을 좀 보고 나서 본장을 좀 시가 모습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